범여권의 두 지붕 한 가족 상태였던 두 당이 명실공히 한 지붕 한 가족이 될지 주목되는 건데요. 두 당의 합당이 성사가 된다면 또 이 범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의 연대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6월 지방선거 판도가 근본부터 요동칠 소지가 있는 건데요. 먼저 오늘 정청래, 조국 두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양당의 합당 이야기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당과 합치자고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표 이후에요. 당연히 이제 관심은 조국 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쏠렸죠.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와 합당과 관련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거부하지는 않되 공을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들에게 넘긴 겁니다. 네, 이 조국 대표는 오늘 전북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 분들과 숙고했다라고 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가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 대표와 조국 대표가 그동안 합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면서 어제 오후 오늘 제안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박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은 하지만 혁신당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진 모르지만 합당 제안 발표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합당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당이 합치게 되면요, 지금도 거대 여당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슈퍼급 여당이 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수 더불어민주당이 162석이고요. 조국혁신당이 12석입니다. 두 당이 합치면 의석수는 174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 대표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과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했을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 이후 이 쏟아진 반응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이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발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합당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했고요. 또 강희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방금 전에 장관님께서 회견하시면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원내하고 이런 내용 사전에 뭔가 됐는지. 합당이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청와대에도 좀 얘기가 된 게 있었는지 뭐 사전에 알려오거나 교감 같은 게 있었는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네네. 또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 합당 관련 사안은 청와대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몰랐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공유받은 것이 없다고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오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소통도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서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모경종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국 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철민 의원 역시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 발표에 당내 반발 그리고 비판이 이어지니까요. 박수현 당 수석 대변인이 급하게 수습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 또 전당대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응답을 하더라도 역시 당원이 합당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당원이 합당을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뭔가 익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좀 급했나 이런 추측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혹시라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에 뭔가 좀 위기감을 느껴서 채 익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자 극심했던 이 당내 계파 갈등과 지도부 책임론이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또 동시에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동혁, 이준석, 이른바 이 장석연대가 현실화된 점도 정청래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나가 될 경우요. 결국 이제 갖고 있는 게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적은 조국혁신당한테 뭔가 대가를 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관측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라는 건 정치적으로는 이거죠. 바로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보궐선거에서 일정 부분의 공천 지분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겁니다. 이를 둘러싸고서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합당 제안 결국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에 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서 이 합당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정하려면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할 일이다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JTBC에 이른바 친정청래 이 최고위원을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합당을 반대했다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면 민주당 지분을 일부 내줘야 하는데 전략적 실익이 전혀 없고 보수 결집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당 제안의 본질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 당원들의 표를 흡수해서 당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가 다음 전당대회 때 적용이 될 경우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 당원들의 표를 노리고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당 몫으로 혹여 이 공천 피해가 발생할지 혁신당 내부에서 흡수 통합이 이 새 대결에서 밀리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벌써부터 양측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뤄봤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명백히 당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근데 대통령한테까지 지금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이 상황 간단하게 한번 논평을 해주시죠. 아까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반청 최고위원들이 뭐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죠. 저는 그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지 올 8월 대표 전당대회. 재선이겠죠. 네, 네. 아마 그걸 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그 본인이 그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당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른바 친명 세력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은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한번 납득해 주십시오. 그렇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올라와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는 모습을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깜짝 또 회동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수의 결집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있게 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나름의 계파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저는 정청래 대표의 오늘 회견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밑으로는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이 알려진 것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처럼 사실 당대표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안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 당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원 주권주의에 맞게 앞으로 이 합당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과 미처 상의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의 기류로 봤을 때는 청와대와 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아마 국회 내에 이야기들이고 또 이제 합당을 해서 이 진보 진영을 또 확산하고 또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와는 크게 소통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절차 과정 속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